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긴급 편성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해드립니다. 이건 뭐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무슨 도깨비 같은 나라가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사실일까? 과연 이런 정도로 미쳤단 말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는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도 기사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심리학 20년 공부했는데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심리학자인데 제가 봐도 이상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번 상황은 도저히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저희 스펙스 열심히 한번 또 취재한 내용과 더불어서 명태균 황금포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편성 12월 13일 금요일 1시 스픽스 생방송 오늘 또 두 분 전계환 대표, 네, 뭐 이번에 뭐 대한민국 최고의 취재 기자로서 제가 명명합니다. 전계환 대표 그리고 김정욱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 전계환 대표님 워낙 들으시는 바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자,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설마 그렇겠냐라고 일반적 접근을 하면 그렇고요.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익히 그럴 수도 있겠다. 김용년의 완전 4차원 세계에서 지금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던 것 그리고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과 연결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자, 무엇보다도 김어준 총수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을 해서 했던 내용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는데요. 일단은 요인 암살을 시도했다. 네. 자, 반정부 인사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체포를 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즉시 사살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아이고머니. 그리고 구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침투했다라는 가정하에 북한군 옷을 가져가서 거기에서 뭔가 조치를 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 네. 그리고 생화학 무기를 동원해서 실제로 북한군의 소행으로 가장하면서 뭔가 조치를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제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보를 누가 했느냐? 본인도 워낙 충격이 큰 내용이어서 김병주 국회의원에게 보냈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부는 자,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우리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HID 요원들이 이번에 실제로 계엄 이후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동원될 계획이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점이죠. 네. 실제로 이런 계획이 이제 있었다면 충격을 넘어서 반국가 세력, 내란 세력이 실제로 본인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만 하더라도 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로 체포하고 구속을 하고 이 진상을 하나하나 밝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내일이 탄핵될 수도 있는 날인데 오늘 뭐 국방부 장관 임명해야 된다고 하지를 않나. 또 우리 마영주 대법관 후보 또 임명한다고 그러질 않나. 지금 이분은 평상시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지금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암살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HID 암살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된 후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과거에 암살조를 들은 것으로 혹시 착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암살 쪽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월요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늘 어쩔 수 없어 처음 밝힙니다만 김명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네. 김명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명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크로스 체크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네, 지금 매우 충격적인 얘기가 김어준 씨 입으로부터 나왔는데 김어준 씨가 그냥 뭐 아주 조금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유튜버 중에 한 명이라서 게다가 실제 무장을 한 군인들이 그날 김어준 씨를 체포하라고 한 사진이나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저분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김종호 박사님, 정확하게 김어준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소위 이제 유튜브 쪽 진보 쪽 라인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라면 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조건과 나온 얘기가 너무 제가 볼 때는 초현실적인 내용들이긴 한데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 윤석열의 담화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거짓말이고 초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작년 말에 얘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작년 말에 그것도 윤석열에게 그 얘기를 들었다. 자기도 의심스러웠다고 얘기하면 일단 준비 기간이 1년여 이상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미 김용현과는 경호처장이니까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거다. 그렇다면 시나리오 검토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이미 김용현이 합참 의장에게 원점을 타격해라. 오물풍선에 내려오면 이게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비정상적인 인간들이거든요. 네. 원점을 타격한다는 건 북한에 있는 지역에다가 타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 타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발적 충돌 자체가 국지전 또는 전면전화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럼 비상계엄 요건이 되는 거죠. 준선지 상황.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였다면 지금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이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또 다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체포조가 움직인 게 사실이고 HID가 체포조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사회 혼란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군처럼 위장을 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침투할 때 자기가 무슨 임무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저는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체포를 해서 특정한 집권여당 당대표를 사살을 하고 사살한 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떠넘기고 진보적인 인사들, 그러니까 조국 그다음에 뭐 얘기하는 양정철은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다음에 김어준을 집어넣고 여기 부대를 타격을 하게 했는데 그 타격하는 부대가 북한 부대인 것처럼 만들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서 미군 병사를 죽인다. 미군 병사를 죽여서 소위 북한에 미국이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까지 쭉 시나리오예요. 네. 근데 이것도 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김어준 씨 얘기하면 우방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병주 의원이 이걸 좀 또 확인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와중에서 이 사항이 결행이 안 되니까 김건희가
좀 올드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저격수나 침투조 같은 경우 예편한 유인이었다가 예편한 예, 사람들 같은 요원이었다가.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도 이 작전 시나리오가 소위 현역군이 아니라 예편한 군인에 의해서 진행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가결 그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가 판정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김어준 씨는 지금 생각해서 네. 결정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모습 자체도 매우 진지했었고 좀 공포와 두려움도 보였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저는 장기간의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건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 된다. 것이고 이건요 제가 볼 때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걸로 해서 죽어나가야 될 이 남북한의 국민들이나 부대원들이 네. 장난이 아니. 미국이 왜 이런 공격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측이 불가능해서예요.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예.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네. 것이거든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도감청 체계라는 것이 전시를 이제 뭔가 가정하고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가능하냐는 게 하나가 일단 저는 언뜻 들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냐? 가능하냐라는 게 하나 들고 두 번째 이게 이제 내전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HID 특수부대가 참수부대이긴 하지만 북한과 뭔가 하는 그 전시 상황이 아니고 국내 요인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지시와 명령을 따르느냐. 그럼 이제 거론된 인물들을 실제로 사살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준으로는 아무리 좀 상상력을 확장하더라도 이게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전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국내에서 충돌하는 정치 세력이 그리고 무장한 세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보군과 반란군처럼 네. 이런 상황이 아닌데 과연 HID 요원들이 가서 특정인을 사살한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한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실행했다는 증거를 남겼는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혀진다. 그리고 미군이 사살이 됐는데 미국이 바로 그걸 보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정보력이나 그리고 군사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위성 관리 시스템 체계로 봤을 때 이런 소설 같은 일이 자 가능하냐라는 저는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의문의 제기지 않습니까? 빨리 증거를 가져와서 뭔가를 좀 밝혀줘야 되는데 새로운 증언자를 적극적으로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정보통, 국방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지 분명히 준비를 했으면 서류가 남아있겠죠. 작전 지시를 어떤 식으로든 했기 때문에 근거가 남아있을 텐데 네. 이거라도 빨리 확보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슈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혹시라도 우려하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매우 적절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실제 결행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증거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김어준 씨는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관련된 제보를 들었다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고 본인은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 워낙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실제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뭐 대사관이든 어디든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김어준 씨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위증의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지금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가볍게 뭐 거짓말이라고 지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그 말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어준 씨가 말한 거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두 번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이 체포되어 호송되는 그 부대를 일부러 습격을 해서 구출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도주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이제 그 세 명은 버려지든지 어떻게든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네 번째,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한 후에 북한 소행을 발표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정철, 조국, 김어준 등을 체포하면서 이 사람들을 북한이 체포한 것처럼 얘기를 사람들이 믿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종북몰이 하듯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명분을 만들어 두겠다. 이게 지금 김원준 씨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 아침에 겸손은 네. 그 방송을 봤을 때 세 명이 같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그다음에 김병주, 박선원 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김병주 의원이 뭔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얘기하지 마십시오. 12시에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네요. 그렇다면 김병주 의원도 뭔가 파악을 했겠죠. 파악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국회에서 그 증언을 해야 먼저 되는 하고.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인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소위 시나리오는 잘 모르겠으나 첫 번째는 실행이 될 뻔했던 거다. 왜냐하면 체포조이든 누구든 계엄군이 저기 김어준 자택에 왔었고 그다음에 그 겸동 충동구에 사무실인가요? 있는 사무실, 예. 벙커원인가? 거기를 잘 몰라가지고 헤맸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일단 첫 번째 것에 대한 작업들은 진행이 됐는데 그 외 것은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일 고민했던 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이었을 거예요. 뭐라고 네.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합참의장한테 오물풍선 내려오면 원점 타격하라고 얘기하는 건 준전지 상황을 만드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안 됐을 때 후속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건. 후속 시나리오가 그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원점 네네. 타격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또 다른 시나리오가 이거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내용을 보면 아마 왜냐하면 윤석열이 얘기한 계엄 담화 내용을 보면 본인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요건이 안 된 건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은 법조인이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워낙 법을 몰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자기가 봐도 이건 예를 들면 검토된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 뒤에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이 얘기 막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 같아. 앞에 그냥 기분 나쁜 얘기 한 거잖아요. 국회 너 그따위로 할 거야? 자기 적이. 네. 그다음에 전공이 니들 복귀 안 해? 처단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본인의 계엄 담화는 적의를 다 드러낸 거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건 요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건 지금 저도 이제 다 확인해봐야 됩니다.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이런 요건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다면 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해요. 네, 짐 팀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홍장원 차장, 국정원 1차장이었죠. 그 사람이 제공한 체포 명단에 양정철 없던데요. 이 양정철은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 네. 지금 노영 변호사가 엊그제 이제 뭐 폭로를 했던 가짜 사이카 부대가 먼저 가고 뒤에 대통령이 실제 출근할 때는 따로 또 사이카 네, 부대가 뻥카로, 동원됐다 이제 예. 뻥카를 했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삼각지에 있는 안가에서 뭐 술 파티를 열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육, 제보를 받고 수육. 취재를 할 때 네. 이쪽 저쪽으로 이중 삼중으로 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제공된 이 내용은 지금 이미 댓글창에서 네. 이미 찬반 영역으로 확 갈린다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자, 이것을 믿음의 영역이냐,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충분히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공개를 했다면 그 후속 증거가 좀 나와서 이것이 실체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 이제 박선원 의원이나 김병주 의원에게 지금 이 내용이 다 전달이 돼 있으니까 네.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HID 자 이제 참수 부대의 그 일종의 요인 이제 암살 요원들은 그대로 이제 계엄군으로 일단 출동할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것까지 나왔고 구체적인 그러면은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빨리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댓글로 엄청나게 저를 비판을 좀 많이 하시는데 비판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큰 것이어서 네. 내전을 지금 전제로 지금 계획을 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립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반국가 정말로 간첩이다 아니면은 체제 전복 세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을 기획, 모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정말로 천인공노할 사람들로 우리가 단죄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 외신 인터뷰가 사실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외신 인터뷰가 뭐 로이터 통신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랬었었는데요. 여기에 따르게 되면은 김어준 씨가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4일 날 12시 40분 그 정도에 군용 버스 2대와 트럭 1대 그리고 지휘 차량 1대가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CCTV에는 진짜로 무장한 군인 20명의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 로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지금 유튜버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굳이 체포조까지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가를 의심하는 상황이었는데 김어준 씨가 오늘 과방위에 나와서 나 대사관으로부터 얘기 들었어 라고 하니까 외국에 있는 그 정보통신 관련된 사람들은 혹은 대사관 이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그쪽으로부터 뭐 정보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조금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이라고 하면 딱 저는 드는 생각이 미국 대사관 미국 미국 대사관이 나오죠, 뭐 사실은. 전 세계 정보력은 뭐 당연히 넘버원일 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도청이나 이런 감청 가지고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이제 들었다는 그 정보라면 그 정보가 쉽게 이야기하면 길거리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를 이렇게 채집한 것이 아니라 도청이나 또는 뭔가 메일링이 되고 있는 뭔가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혹시 도청 또는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빼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데서 정보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 그 정보기관 외국 대사 이제 이런 것이라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왜냐하면 대사라고 특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사관이라면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고 거기에 어쨌든 정보 라인을 총동원해서 확인해 보면 충분히 거기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지라퍼님이 대사관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의 관계자 우방국 관계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언제 얘기했다.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이제 네.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공식 입장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지 몰랐다라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우방국한테 얘기도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우방국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건 뭐냐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사회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한미동맹의 근간이 북한을 막는 건데 너희들 스스로가 깬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뭐 어디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사관이라고 한다면 전 추후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김자원님께서 네네. 스픽스 대표가 역시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네. 뭐 비판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이제 김어준 총수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거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일단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렇죠. 그러면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지시 명령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은 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이 그 담화 내용 중에서요.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네. 얘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고 야당은 반국가 단체 세력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어제 담화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좌파 유튜버들 북한과 관계된 소행이 있으면 싹 잡아들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 그 정도 그거 확인된 거니까. 네, 예. 그 정도 상황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탄핵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자기가 일임했다고 얘기해놓고 어제부로 완전히 다 자기의 지금 통수권이 비상됐고 모든 걸 지금 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야. 이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한 자가 지금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확인된 건 소위 김어준 씨 집과 겸손의 부대가 파견된 건 사실이다. 네. 근데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알겠습니다. MBC도 네.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MBC도 하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네. 이거. 자,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어준 씨는 과방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였고 왜냐하면 여당 대표를 빼면 북한이 왜 좌파 예를 들면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왜 사살하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김어준 씨 말에 의하면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였기 때문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는 것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 김건희 씨가 은퇴한 기간 요원을 뜻하는 오비, 올드보이에게 독촉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 독촉의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다. 다만 어제 윤석열 씨의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 질서 교란과 관련된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편이 아직까지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떠한 위험에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예. 뭐 그래서 뭐 적시 탄핵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다. 지금 이런 의문을 그렇죠. 가지고 우리가 진위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압수수색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내일 이제 탄핵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왜요? 현재는 왜 걱정스러워요? 아니 지금 이제 7명까지는 왔는데 8명까지 가야 하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유투표로 한다 안 한다 당론으로 정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면은 몇 사람이 더 나올 것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사안에 상황이 생겨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섞이게 표현하면 자빠져 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자 실제로 암살 요원이 한동훈 그 사살까지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혹시 이제 논쟁에 불을 붙여버려 가지고 뭔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정도까지 자 기획을 했다면 더 이상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것은 보수 쪽에 보더라도 당연히 내일 정말로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탄핵 가결을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변동성, 불확실성이 좀 더 네.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김어준 씨의 과방위 답변과 관련해서 관련 제보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당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라면 야, 그 내란과 외환을 갖다가 동시에 그러니까요. 했다는 얘기 막 이런 사례가 나는 좀 미친 거 아닌가 없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거거든요. 말하면. 근데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좋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의 가결표가 나올 거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아마 또 김태호에게 투표한 게 34표니까 이런 게 있을 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가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8명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네. 저는 내일까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뭐랄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의 역사가 반복되다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표결을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서라도 소위 투표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소위 1%의 가능성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 오늘 그 국회 과방위에서 이제 이게 김건희 통일 대통령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까? 네, 예, 어느 됐- 정도로 언급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전 상황이 생기고 북한을 미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 통일이 되니까 그때 김건희가 대통령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가 그러니까 거론이 김어준 씨 얘기는 그렇게까지 뒤에 말까지는 아니고. 아니지만 김건희 씨는 아직도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예. 특히 그게 최재형 목사가 그동안에 김건희 씨하고 같이 나누었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리해 보면 북한과 관련된 뭔가 이슈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크게 생각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으로 인지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대통령으로서 내 임기 중에는 뭐 이런 단어를 쓴 것도 실제로 제보자가 2중 3중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것이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남북 간에 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결과로 통일이 되었다면 그때 대통령을 김건희가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설마. 저희들의 이제 상상의 범위 안에서 네.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벗어나 있는 것이어서 그 계획까지 꿈꾸고 있었다. 요거는 좀 일단 저는 제쳐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HID가 실제로 한동훈을
사살하겠다 또는 북한군의 소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 정치적 반대자들을 어떤 식으로 구출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생화학 무기를 가져와서 공격을 하려고 했다. 미군이 뭐 북한을 직접 공격을 하도록 유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충분히 우리가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신중하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온 게 뭐냐면 계엄 담화 포고령 다 나왔는데요. 실행 계획이 안 나왔어요. 실행 계획.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장난한 게 아니잖아요. 네. 비상 계엄을 통해서 국가가 준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 군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상상해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거니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실행 계획입니다. 저는 빨리 어떤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행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게 실행 계획이 없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실행 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는 김원주 씨가 얘기한 어떤 정보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려한 우방국 관계자가 정보를 갖다가 그게 과장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낼 수는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건 빨리 이 수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실행 계획을 확보하는 것. 그러려면 저부터 직무정지 돼야 돼요. 저는 그리고 이 얘기도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직무정지 돼야 될 것 같은데 김동현 부장판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달 2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님인데 이분에 대해서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체포 명단에 올랐었는데 김동현 부장판사마저 자신이 판결 선고한 내용 때문에 만약에 계엄 하에서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미쳤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판사를 그 사람을 체포하라고 했다는 그 권한이 네. 계엄 사령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 법적 해석은 또 무엇인지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반체제 또는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의 일원이기 때문에 체포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자, 한 사람 아니고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예. 그 사람의 말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위치 추적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명의 말은 매우 신빙한 말 아닙니까? 신빙성이 있는 말이고 그건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정도로 갔다는 것은 증거가 충분히 탄핵에 이제 인용에 쓰일 수 있는 저는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정도 생각을 했다면 자, 그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게 아니고요. 아예 정신병자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판사를 직접 체포를 하라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체포를 했을 때 이게 계엄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엄사령부에서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영구집권을 노렸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예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계엄군을 통해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다. 이게 무슨 중동의 아랍에 있는 무슨 정말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법원 이 상황에 대해서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고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고 김동현 부장판사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코트라넷에 이제 판사들끼리 올려온 글에서도 현직 판사들이 이런 일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탄핵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미칠 증거가 만약 나오고 그럼요. 당사자의 진술이 예. 일관되게 있다면 이 부분도 위원회 오히려 더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쳤다라는 얘기를 저 이제부터 안 하려고요. 아, 안 하려고요? 제가 볼 때 치밀한 확신범이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치밀한 확신범이다. 예. 네. 미치면 이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계획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그 계획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거잖아요. 한 번도 예를 들면 이걸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 나왔습니다. 합참 차장 같은 경우도 소위 여인영의 동기를 안 치려고 6개월, 2개월 만에 다 바꿔냈었고, 그다음에 소위 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 다음에 수방사에 있는 벙커를 갖다가 방첩사가 공사를 해가지고 시설을 바꿨던 것이 벌어졌고, 그럼 네.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가 됐고, 이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 적의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국회, 특히 야당, 두 번째가 전공의, 나의 개인적 업적을 이렇게 무너뜨려 48시간 안에 처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좌파 유튜브, 어제 제가 확인했던 다 싹 잡아들여,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지시했다라는 내용들, 그 좌파 유튜브들 다 잡아들이려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판사, 그것도 하필이면 내 큰 대도의 이재명 재판에 무죄를 준 판사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치밀한 계획 플러스 자신의 반대자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적의가 결합된 거다. 그럼 이거 제가 볼 땐 완벽한 확신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집착과 원한과 이 복수심이 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요,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표의 무죄 선고에 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계속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 명단에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 들어가 있고, 체포 명단에. 그리고 이재명 이번에 1심에서 한 번은 유죄 나오고 한 번은 지금 무죄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 재판에서 유죄 나온 판사에 대한 얘기는 없고 무죄 나온 판사에 대해서는 체포해야 된다고 써놨다면, 그것도 게다가 그 부장판사가 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해놨다면, 그거는 그 당시에 극우 유튜버들이 그 판결 난 이후에 그 부장판사를 엄청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꽂혀 있었다는 얘기밖에 사실은 안 되고, 결국은 이재명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집착의 결과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동력은 아니었을까. 게다가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배신하고 이재명을 돕는 것처럼 자기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포조 명단이라고 체포 명단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은 저는 솔직히 양정철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이 대통령의 머릿속의 그림에서는 다 자기에 대한 적으로 지금 간주된 사람들이고, 양정철 씨는 또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계속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정철 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 때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던, 공천이나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그때부터 이 국회가 미쳤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이 적개심과 이 복수심이, 저는 극에 달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적개심과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이 정상적 사고, 그리고 지금 사고 체계가 이제 작동하지 않죠. 언론에서 보도하는 일반적 내용도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죠. 계속 그 극단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극우 채널만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이제 이렇게 경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 끊임없이 술을 마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술을 마시지만 술을 매일 폭음 상태에서 마시고, 그리고 사고는 경도되어 있고 상식과 그리고 객관으로서 오는 보고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미쳐버리는 거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쪽으로 딱 몰려갔을 때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본인이 정말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밀한 확신범이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용어를 사이비 확신범이다. 사이비 확신범. 사이비 확신범이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본인이 아주 특이한 형태로 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붙습니다. 김용현이라는 자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김용현은 정말로 김용현은 4차원 세계입니다. 우리가 4차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당무계한. 이번에 본인이 자 군사 반란을 일으켜 놓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국의 결단이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뭐 육사에 적혀 있는 뭐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네. 이제 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이비 확신범 옆에 정말로 4차원과의
김용현 같은 자가 계획을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아 이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범들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 윤석열에게는 거의 야당이나 이런 인간들이 유대인 같은 존재인 거죠. 이들을 척결해야만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모두 활용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현이라고 하는 아이만 같은 존재예요. 아이만이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나는 나에 대해서 법으로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김영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면. 네네네. 근데 저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겁니다. 지금 대통령 뭐 윤석열 씨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사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과 같은 사안이라고 한다면 탄핵 심판은 중지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나와 있는 네. 말이라고 하면서 그 변호인단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헌재 탄핵을 중단시켜달라고 얘기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내란수괴죄로 어차피 체포되거나 소환조사 받거나 구속되거나 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나를 탄핵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면서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병행이 된다는 규정이 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원래는 그 규정 자체로는 네. 그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할 때도 그런 내용이 주장이 약간 되긴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라고 하면 꼭 중단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법리 논쟁을 해가지고 그것도 네, 싸우겠다는 찬반이 있는데 싸운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 받아들여서 좋다 그러면은 내란죄에 대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탄핵 심판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상황을 몰라도 네. 한참 모르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어쨌든 거죠. 중요한 건 윤석열 씨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읽어드리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제목은 심판 절차의 정지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씨와 그 변호인 단에서는 이런 이유로 당연히 헌재에 심판 정지를 요청할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헌재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의 예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중단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탄핵이 올라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결정을 촉구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한 두 달 안에 결정이 다 날 것이다. 내일 이제 네, 탄핵만 맞습니다. 너무 연결이 명확해서. 되면 네, 명확해서. 그리고 너무나 많은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일 어쨌든 집중적으로 탄핵이 결정되도록 국회에서 의결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불안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지금 그렇죠. 좌우분간을 못하고 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공정하게 국회에서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해달라 이제 이런 말을 했어. 어제도 사실은 나경원 씨나 뭐 이런 중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국회의장한테 가서 왜 토요일 날 하필이면 그런 탄핵 표결을 하냐 이 얘기도 시작해가지고 좀 약간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공정하지 않게 한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공정한 진행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공정한 진행이 어떻게 불공정한 진행을 했습니까? 시간 노출한 얘기입니다. 시간 주고 노출한 얘기. 그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내일 뒤로 미루겠다. 그러니까 미루면서 내부의 어떤 분열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분열상들을 통해서 어떤 가능성들을 탐지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발 좀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저런 짓거리를 했는데 집권 여당이 저걸 갖다가 용인하는
정당 구조라면 제가 볼 때는 그 당 존재하지 말아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저당으로 가면 제가 볼 때 저당 존립할 수 없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뭔가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 야 막판에 가서 하는 걸 보니까 더 심하다. 결국에는 한 30-40명이 이탈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혹시라도 내일 정말로 오판을 해가지고 지금 탄핵은 안 되겠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돌아서 버리는 순간 정말 8표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정말로 지금 상상 초월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또 다시 마음 바꾼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1일 날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토요일에 본회의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토요일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집회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신원불명,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국회 안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고 본인들의 신변이 위협을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제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네. 이 탄핵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그자들을 국회에 들여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네. 2016년 광화문 탄핵 집회 아무런 문제 없어서 전 세계에서 야 대한민국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30만에서 50만, 70만까지 얘기되는 그 엄청난 시민들이 왔지만 아무런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믿지 않으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이 보내준 국회의원회에서 뽑힌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지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는 저 따위의 정치인들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자 어쨌든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지는 뭐 자율적으로 투표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저로서는 혹은 뭐 우리 모든 국민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촛불 열기가 사실은 이제 촛불은 아니죠. 응원봉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 정기환 대표도 며칠 전에 국회 앞에 가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항의하는 여러 시민들의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만 춥습니다. 여러분 많이 춥고요. 대통령 탄핵까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왕대박창고에서 만드는 촛불 장갑에 대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촛불 장갑은요 겨울 보온 장갑이고요,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야광입니다. 남녀 공용이고요, 매우 쌉니다. 3,000원이네요. 장갑을 끼고도 핸드폰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스크린 터치할 수 있고요, 미끄럼 방지 논슬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올겨울 안전하고 포근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더보기 구매 링크 채팅창에 올라오는 링크 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집회 나가실 때 춥지 않도록 좀 장만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량 구매 문의 010-6649-0067번으로 연락하셔서 촛불 집회 혹은 이 국민들의 이 응원 메시지에 보답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 같이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30만, 70만이 아니고 100만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댓글로 올려주셨는데 저는 지금 국힘이 정말로 대세에 따라서 국민과 민심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하는 마지막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이 순간에 국민의 힘이 윤석열과 함께 쓸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다선 중진, 윤석열 그리고 국힘당 전체가 쓸려가 버리면 저는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탄핵 이후에 회생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 네.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집회하고 시위하는 국민들을 반체제, 반국가 세력으로 인지하는 듯한, 그리고 그 국민들을 믿지 못하는 듯한 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다 쓸려가서 다 죽는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제가 원래 오늘 창원에 가서 창원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명태균 씨를 접견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를 아침 10시부터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접견하러 가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가지 않았고요. 접견은 취소하고 다음 주에 가는 것으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명태균 씨의 황금폰, 이 S 삼성폰인데요. 이게
갤럭시 갤 22, 그다음에 예. 23, 그다음에 10 갤 옛날 거도 예. 쓰더라고요. 그 세대하고 이 USB 로봇 모양 USB를 이메일 제출했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이메일 제출한 당사자는 현재 변호사는 아닌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이메일 제출한 것으로 지금 보여서 아마도 검찰청에서 또 포렌식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좀 지나서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현재 저는 오늘은 그래서 창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다는 것 좀 알려드립니다. 저도 30초만 좀. 네네. 네, 예. 광고. 마지막으로. 예, 예. 일단 저는 이건 국정농단이 아니다. 네. 내란 사건이다. 내란 사건을 일으킨 내란의 수괴를 국회가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헌정은 언제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유튜브를 한 2달밖에 안 되는데요. 네. 김종욱의 탄탄 김종욱 탄탄 TV TV. 김종욱의 탄탄 TV. 좀 네. 와서 보시고 보실만 하시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종욱 박사 워낙 아시는 것도 많고 이 또 정황에 대한 그런 또 판단 능력도 매우 객관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김종욱의 탄탄 TV 또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스픽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면 또 저희가 열심히 취재해서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 오늘 취재한 내용도 사실 공유를 좀 할 게 있었는데 명태균의 지금 심리 상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죠. 노인 변호사도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뭔가 지금 중대한 제안도 하려고 하고 있고 명태균의 지금 황금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어서 이것만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네. 현재 명태균 게이트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 왜 한국폰이 왜 제출되었냐면 네. 명태균 씨가 그렇게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심리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 나중에 저는 드리겠습니다. 저 네. 명태균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11월 15일 날 구속이 됐는데 네. 구속되면 한 달 내에 정부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무너질 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스픽스 긴급 편성 방송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저녁에 네. 다시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